자, 우선 조금 전 들어온 이 속보부터 좀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급 12명의 임명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제처장의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을 했고요. 조원철 변호사 임명했는데, 그런데 오늘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사건 변호인의 기용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12명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첫 여성 병무청장이 배출이 됐고요. 또 법제처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 발탁됐고, 그런데 이제 조원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또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사건 변호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기용된 것들이 지금 두드러져 있는 모습이고, 야당에서는 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방탄과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대장동 변호사 이태영 민정비서관 화진으로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의 선거법 관련 변호사인 전치용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 요직 7곳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글쎄, 먼저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좀 먼저 어떻게 느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장동 횡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네. 아시다시피 작년 4월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금배지를 달았던 국회의원들 중에 5명이 이미 대장동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이 서너 명 되고, 그 외에도 젊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대장동의 핵심은 이미 작년에 상당 부분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번에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님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정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기조실장에도 김희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 조원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로펌 같은 건물에 있어서 자주 뵙는 분이기도 했었는데, 이분도 지금 이재명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으로 계속 해 오다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재판이 다 정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들 이제 더 이상 변론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변호사님들한테 자리를 하나씩 준다? 이거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치적, 법적인 것을 따라서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금배지가 5개, 그 외에 차관급, 장관급이 줄줄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 변호인 정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어도 비판이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지금 속속 주요 요직에 있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서병천 소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용됐던 대표적인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주진희 의원이라든가, 내지는 금융감독원 원장에는 이제 이복현 씨가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같이 했던 문재인 수석이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공동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 과거에 일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으면서 저 사람 나랑 뭔가 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명하는 거는 그거는 뭐 굳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더라도 역대 정부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원래 약간 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명한 분들이 다 무슨 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업무와의 관계에서 정말 동떨어진 사람을 지명한 거면 모르겠지만 다 나름 이제 분야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 좀 매우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팩트만 확인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광장이 아니고 법무법인 부산이었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발이 맞는 사람끼리 뭐 일을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이 정지된 이 상태에서 변론했던 변호사분들이 지금 주요 요직에 갔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제처장의 또 이 대장동 변호인이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 보훈 인사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국민의힘에서도 했어요.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거는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대장동 변호인, 또 선거법 변호인, 대북상금 변호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의 주요 요직을 지금 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보훈 인사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 갖고 지금 특사단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선대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특사단의 뭐 단장으로 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특사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그 나라를 가는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EU, 그다음에 파리, 런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겠지만 보훈 인사에 더해서 이거 보훈 특사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헤아려 봅니다. 네. 방탄 보훈 인사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면 그런 변론했던 변호사들이 주요 요직에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앞서 우리 최병태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뭐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의 핵심 측근들이 요직에 기용된다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쏟아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뭐 과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이 다 요직에 앉았고 그분들이 결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법제처장, 오늘 지금 문제된 그 법제처장인데 법제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앉혔습니까? 자신의 대학 동기였던, 그리고 또 자신 장모의 변호사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앉았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그러니까 비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만 아울러서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하기 전에 그 전임 정권 때의 그때 왜 침묵했는지 그분에 대한 진솔한 자기 반성은 먼저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10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보다 잘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정권 교체돼서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게 당당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기랑 잘 호흡이 맞는 사람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고대 때부터 그래 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선거법, 뭐 대북송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뭐 동창일 수도 있고 또 같이 법률 관련한 일을 했는데 호흡이 잘 맞더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